34번에서 37번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생명과학 지문인데요. 이 생명과학 지문은 평소 공부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과정이 필수고, 실전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면 재빠르게 방향을 바꿔서 이해보다 정리, 비교하고 대조하고 이런 방식으로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추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푸는 방식이 여기선 특히나 유효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먼저 지문 보시면서 정리해 볼게요.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에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등이 있다. 병원체에 세 가지가 있고요. 생명체의 기본 구조에 속하는 세포막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이중층이다. 세균과 진균은 요거 두 개네. 병원체 중에 세균과 진균은 일반적으로 세포막 바깥 부분에 세포벽이 있고, 바이러스의 표면은 바이러스랑 대조하고 있죠. 다 병원체인데, 바이러스의 표면은 세포막이 아닌 캡시드라고 부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처리를 잘 하고 갔어야지. 세균, 진균은 표면이 세포막으로 되어 있고, 바이러스는 그 표면이 캡시드로 되어 있대요. 단백질이에요.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캡시드 외부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으로 덮인 경우도 있다. 지질이 뭔지는 설명은 안 했지만, 세포막이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처럼 바이러스도 캡시드 외부가 지질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러면 바이러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지질을 가지고 있는 피막으로 덮인 경우와 외부가 지질인 피막으로 안 덮인 경우가 있다. 즉, 이 경우는 그냥 캡시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걸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좋겠어요. 바이러스는 지질 피막으로 되어 있는 것과 캡시드로 표면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세균과 진균 또한 세포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병원체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 진균과 일부의 세균은 다른 병원체에 비해서 건조, 열, 화학물질의 저항성이 강한 포자를 만든다. 그럼 진균과 세균의 일부는 뭘 만든다? 저항을 잘하는 포자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체에 비해라고 했으니까 이 다른 병원체를 그냥 읽지 않고 바이러스를 읽었어야 되고,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서 처리를 해보면 진균과 일부 세균은 바이러스에 비해서 건조, 열, 화학물질에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되셨죠? 1문단 읽어봤고, 자, 2문단 볼게요. 2문단. 생활환경에서 병원체의 수를 억제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역용 화학물질을 항미생물 화학제라고 한다. 이것의 개념은 방역할 때 쓰는 거예요. 이 병원체들을 수를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그래서 얘네랑 싸우는 역할을 하는 항미생물 화학제라는 게 있는데, 항미생물 화학제는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의 화학작용을 일으키므로 광범위한 살균 효과가 있다. 광범위한 효과가 있다. 이유는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의 화학작용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요게 뭔지 앞에 문단에서 끌고 오면 답이 뭐야? 지질이죠, 지질. 바이러스 중에서도 지질이 있는 게 있고, 피막에. 세균, 진균은 세포막이 지질로 되어 있으니까 지질의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광범위한 살균 효과가 있다. 다양한 병원체에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나 병원체의 구조와 성분은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똑같진 않으니까 동일한 항미생물 화학제라도 그 살균 효과는 다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문단에서 말하는 건 항미생물 화학제라는 게 병원체 수를 줄이고 전염병 예방을 하는 데 쓰는 방역용 물질인데, 광범위한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가
병원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게 기준이고요. 이게 문제에서 나올 만한 거지, 그치? 병원체 이 세 개 중에 어떤 항미생물 화학제는 세균에 효과가 있고 바이러스엔 효과가 없고 뭐 이런 게 예상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종류에 따라서 살균 효과는 다를 수 있다. 다음에 3문단 볼게요. 항미생물 화학제 중에 멸균제는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한다. 포자를 포함한이라는 걸 1문단에서 끌고 오면 되지. 세균, 진균을 포함해서 얘네들과 더불어 얘네가 만들어내는 포자까지도 다 죽이는 거니까 기억인 멸균제는 굉장히 강한 방역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니은 감염방지제는 포자를 제외한 포자 아닌 병원체를 사멸시키는 화합물로 병원, 공공시설, 가정의 방역에 사용된다. 그럼 세균, 진균이 만들어내는 포자 말고 세균, 진균, 바이러스까지 다 죽일 수 있는 거야. 그럼 효과는 기억이 제일 크고 니은이 그 다음이고. 감염방지제 중에 독성이 약한 거, 그래서 사람의 피부나 상처 소독에도 사용이 가능한 항미생물 화학제를 소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미생물 화학제의 종류를 그 효과에 따라서 나눴는데 기억인 멸균제, 니은인 감염방지제, 디귿인 소독제로 나눴고 각각이 뭐가 다른지 정리하면서 가면 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음,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소독제라고 하더라도 왜 이런 말을 썼나 봐봐. 사람의 세포를 죽일 수 있으므로. 소독제는 사람의 피부나 상처 소독에 사용이 가능한 건데 소독제라 하더라도 사람의 세포를 죽일 수 있어요. 이유는 이거죠.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로 되어 있으니까 눈이나 호흡기 등의 점막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럼 점막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야? 점막이 지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지. 점막이 세포막일 것이고. 이해됐니? 그래서 소독제를 잘못 쓰면 소독제가 눈에, 호흡기에 접촉되면 사람의 세포가 죽을 수도 있다. 소독제를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을 함께 언급하면서 동시에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밝혔고 그 다음에 사람의 세포를 죽일 수 있는 게 소독제일 수도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항상 죽이는 건 아니지만 눈, 호흡기는 그러니까 세포막이 노출되어 있는 거고 점막이 노출되어 있고 지질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항미생물 화학제는 병원체에 대한 최대의 방역 효과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류별 사용법을 지켜야 된다. 이 제품은, 이 약품은 최대 방역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방역 효과를 높이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용법을 지켜야 돼요. 잘못하면 막 다 죽일 수 있잖아. 죽이지 말아야 할 것을 죽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4문단으로 내려갈 것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미생물 화학제의 작용 기제는 크게 병원체의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식이 있고 병원체 내부에서 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지만 많은 경우 두 기제가 함께 작용한다. 그러니까 표면 손상 방식도 있고 내부에서의 기능 저하를 하는 방식도 있지만 함께 사용되는 게 함께 작용하는 게 대부분이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 설명은 화학제의 종류가 아니라 화학제가 어떻게 작용해서 병원체를 죽이는가인데 그 화학제의 작용 기제가 두 가지 방식이 있대요. 표면, 이 병원체의 표면 손상을 시키는 방식과 병원체의 내부로 들어가서 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이 있는데 보통은 둘 다 쓰인다.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은 이건 이제 화학제 중에 하나겠죠. 세포막의 기본 성분인 지질을 용해시키고 단백질을 변성시키며 병원성 세균에서는 세포벽을 약화시킨다. 자, 알코올 화합물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알코올 화합물이라고, 알코올이라고 할게요, 그냥. 알코올 화합물이 이 항미생물 화학제 중에 하나인데
이 경우는 지질을 용해시킨다고 했으니까 표면에 작용하는 거죠. 세포막에 작용하는. 그래서 지질을 용해시키고 그다음에 단백질을 변성시키며 병원성 세균에서는 세포벽도 약화시킬 수 있다. 이 세균의 세포벽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데 작용하는 거예요. 됐죠? 또한 알코올 화합물은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보다 지질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에서 방역 효과가 크다. 이유는 지질을 용해시키니까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서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이 알코올은 바이러스 중에서도 지질 피막이 있는 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지질 피막이 없으면 캡시드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가 적을 것이고, 그래서 알코올은 지질을 용해시키니까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의 효과가 크다. 됐죠? 지질 피막은 병원성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가진 항미생물 화학제만으로도 병원성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있다. 그렇죠? 이 피막의 역할을 말하고 있어요. 이 피막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킬 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피막의 손상, 지질의 손상을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병원성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처리하면 이 병원성 바이러스는 그냥 병원성 바이러스가 아니라 요걸 끌고 왔어야지.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방역 효과가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 문단에 지금 여기까지의 설명은 알코올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알코올 화합물은 세균의 효과 있고요. 세포막이 지질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진균도 세포막이 지질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가 있고, 그리고 바이러스 중에서도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도 방역 효과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지질 피막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양한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이게 있고 없고를 떠나서, 왜냐하면 이 알코올은 지질 피막이 없는 요 녀석에는 효과가 없는 거잖아. 지질 피막이 없는 거에는. 그래서 피막의 유무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다양한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하이포염소산 소듐 등의 산화제가 널리 사용된다. 이 말은 이 산화제는 피막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모든 바이러스에 다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성 바이러스의 방역에 사용되는 산화제는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표면 구조를 이루는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있다. 바이러스의 캡시드를 손상시킨다. 그럼 정리해보면 산화제, 하이포염소산 소듐의 이 산화제는 바이러스의 캡시드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표면 구조를 이루는 캡시드예요. 그냥 캡시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질 피막이 있는 것도 캡시드가 있는 거고, 지질 피막이 없는 건 표면이 캡시드인 거고, 이 표면 구조를 이루는 캡시드를 다 손상시키기 때문에 산화제는 바이러스 전체에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바이러스를 파괴하거나 감염력을 잃게 한다라고 했고, 병원체 표면에 생긴 약간의 손상이 병원체를 사멸시키는데 충분치 않더라도 항미생물 화학제가 내부로 침투하면 살균 효과가 증가한다. 그럼 위에 거는 지질에 작용하는 것을 말했잖아요. 위에 거는. 표면에 작용하는, 지질에 작용하는 것들을 말했다면 알코올이나. 근데 이제 산화제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의 표면에 작용은 하는데, 그쵸? 이 표면에 생긴 약간의 손상이 있고, 그게 죽이는 데는 충분하지 않지만, 항미생물 화학제가 내부로 침투하면 살균 효과가 증가한다. 작용기제의 이 내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항미생물 화학제가 내부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래서 알킬 화제와 산화제는 병원체 내부로 침투하면 필수적인 물질 대사 이것을 정지시킨다. 글루타르 알데하이드와 같은 알킬 화제 이거야. 필수적 물질 대사를 정지시킨다는 거야. 내부로 들어가서.
알킬 화재가 알킬 작용기를 단백질에 결합을 시키면, 또 A하고 B라고 하면 알킬 화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알킬 작용기를 단백질과 결합을 시키면 단백질을 변성시켜서 기능을 잃게 하니까 필수적인 물질 대사를 단백질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고, 핵산의 염기에 결합시키면 무엇을? A를, 알킬 작용기를 핵산의 염기 C라고 할게요. C에 결합을 시키면 핵산을 비정상 구조로 변화시켜 유전자 복제와 발현을 교란한다. 필수적인 물질 대사, 이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지. 정리했지? 그래서 알킬 화재와 산화제는 내부로 침투하면 필수적인 물질 대사를 정지시키는데, 먼저 설명한 게 알킬 화재가 내부로 침투했을 때 필수적인 물질 대사를 어떻게 정지시키는지를 설명한 거야. 그래서 알킬 화재에 대한 얘기가 여기까지고, 다음은 이제 산화제가 예상할 수 있죠. 산화제가 병원체 내부로 침투하면 필수적 물질 대사를 정지시키는 얘기 나올 거야. 그래서 산화제인 하이포염소산 쇼듬은 병원체 내에서 불특정한 단백질들을 산화시켜서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들의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병원체를 사멸에 이르게 한다. 결국 필수적인 물질 대사를 못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4번 볼게요.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병원성 세균이 어떻게 사람을 감염시키는가 라고 했을 때, 사문단에 보면 이 작용기제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에서 잠시 언급되는 게, 지질피막은 병원성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정도. 그래서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킬 때 피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작용기제가 이 설명처럼 화학제처럼 표면의 손상 또는 대사기능의 저하처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 그리고 선택지에서는 바이러스도 아니고 세균이 어떻게 사람을 감염시키는지를 물어봤으니까 이건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34번의 답은 1번이었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률이 76%예요. 2번, 알코올 화합물은 병원성 세균의 살균에 효과가 있을까? 답할 수 있어요? 예. 알코올은 세균에 효과 있죠. 지질을 용해시키니까 효과 있고요. 답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세균의 표면 구조는 어떤 차이가 있지? 1문단에서 봤죠? 바이러스는 세포막, 지질로 되어 있고, 세균은, 바이러스는 지질이 있는 것과 피막으로 되어 있는 것과 피막으로 안 되어 있고 캡시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맞는 거 답할 수 있었고, 병원성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을 위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에 사용되는 물질에 뭐가 있었지? 알코올하고 산화제가 있었죠. 항미생물 화학제가 병원체에 대해 광범위한 살균 효과를 나타낸 이유는 뭐냐? 항미생물 화학제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 병원균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작용하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지질이었죠, 지질. 그래서 이것도 답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고요. 35번 볼게요.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고농도 에탄올은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방역 효과가 있다. 에탄올이 알코올이잖아요. 그쵸? 피막이 있는 것에 효과 있다. 맞죠? 하이포염소산 쇼듬은 병원체 내부가 아니라 표면의 단백질을 손상시킨다. 그럼 내부는 역할 안 하나? 저 하이포염소산 쇼듬이 산화제잖아요. 산화제. 이 산화제는 내부로 들어가서 알킬 화재와 마찬가지로 내부로 들어가서 필수적인 물질 대사를 못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내부에도 작용할 수 있고 표면에도 작용할 수 있는 거라서 2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었고, 요거 확인해 보니까 정답률이 무려 56%밖에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2번이 답이었어요. 진균의 포자는 바이러스에 비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다. 이 포자는 세균과 진균이 만드는 거였는데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쵸? 다른 세균에 비해서. 그 다음에 알킬 화재는 병원체 내 핵산의 염기에 알킬 작용기를 결합시켜서 유전자의 발현을 방해한다. 이제 읽었던 부분을 가서 확인하면 돼요, 사실은. 알킬 화재가 있는 부분이 어디였는지 마지막 부분에 있었고, 핵산의 염기에 이것을 결합시켜서 방해한다를 고른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이것도 그 문장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아까 내가 처리할 때 좀 디테일하게 읽었었는데 이렇게 읽었죠. 알킬 화재가 알킬 작용기를 A를
B에 결합시켜서 단백질 변성 기능을 상실하게 하거나 알케일 화재가 알케일 작용기를 헥산의 염기에 결합시켜서 헥산의 구조를 바꿔서 유전자 복제 발원을 교란한다라고 해서 A가 B와도 결합할 수 있고 A가 C와 결합하게 하는 거, 그게 알케일 화재였으니까 지금 읽은 35번의 선택지 4번은 맞는 설명이었다. 여기서 이 문장을 읽을 때 앞에 이 목적어를 끌고 와서 붙이는 게 중요했었다라고 보여요. 5번 선택지. 산화제가 다양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것은 그 산화제가 바이러스의 공통적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게 뭐였냐? 캡시드였죠. 그죠? 그러니까 알코올이 작용을 잘하는 건 지질 때문인 거고, 산화제가 효과가 있는 것은, 여러 바이러스의 효과를 보이는 것은 이 산화제는 캡시드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고요. 우리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6번에 기역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이었고, 기역이 가장 효과가 크고 모든 병원체를 다 죽이는 이름이 뭐였더라? 멸균제. 니은은 감염방지제로 포자 빼고 죽이는 거고, 디귿은 지질에 영향을 미치고 상처 소독에도 사용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항미생물 화학제였는데, 기역은 니은은 둘 다 질병 원인이 되는 진균의 포자와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다. 포자가 안 되는 건 니은인 거죠. 그쵸? 포자가 안 되는 건 니은인 거야. 기역과 디귿은 그래서 안 돼요. 기역과 디귿은 모두 생활환경의 방역뿐 아니라 사람의 상처 소독에도 적용 가능하다. 기역은 하면 안 되잖아. 다 죽인단 말이야. 자, 3번. 니은과 디귿은 모두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살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바이러스의 종류를 먼저 정리하면 피막이 있느냐 피막이 없느냐, 즉 지질이 있느냐 없느냐이고, 니은의 경우는 지질이 있는 것에는 작용을 잘하겠죠. 왜냐하면 세균과 진균의 효과가 탁월하니까, 세포막에 있는 지질에 작용하니까. 그러면 캡시드로 되어 있는 거에는 작용을 잘 안 할 것이고, 디귿의 경우는 역시나 지질이 있는 것에는 역할을 충분히 하겠지만, 효과가 있겠지만, 지질이 없는 바이러스에는, 즉 캡시드로 되어 있는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3번이 적절한 설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4번 기역은 세포막이 있는 병원성 세균은 사멸시킬 수 있으나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는 사멸시킬 수 없다. 기역은 모든 병원체를 다 사멸시킬 수 있으니까 적절치 않은 설명이었고, 니은은 인체의 해로움으로 사람의 점막에 직접 닿아서는 안 된다. 맞는 설명인데, 디귿은 닿아도 되는가 라고 봤을 때 디귿과 달리니까요. 디귿도 역시 사람의 점막에 닿으면 안 되지. 이 점막이 세포막과 같은 지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다. 37번은 정답률이 47%에 해당하고요. 보기는 위크를 읽은 학생이 가상의 실험 결과를 보고 추론한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치 않은 것은 항미생물 화학제로 사용되는 알코올 화합물을 변환시켜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대요. 이거에 지질용의 단백질 변성, 세포벽 약화, 이걸 변환시켰대요. A에서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약화시켜 B를 얻었다.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A는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이 높은 편이네. A는 지질 손상 높은 편이야. 그걸 약화시켜서 B를 얻었으니까 B는 지질 손상이 약화됐어요. B는 지질 손상시키는 기능이 약화돼요. 결과 A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켜 C를 얻었다. A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을 강화했다. 그럼 A는 지질 손상의 기능은 어떻다는 거야? 그대로인 거지. 높은 거지. C는. 다시. C는 지질 손상의 기능은 그대로이고 A에서 이 기능만, 캡시드 손상의 기능만 강화시켰으니까 C는 캡시드 손상도 잘하고 지질 손상도 상대적으로 B보다 잘하는 거겠죠. 그러면 A와 C를 비교했을 때 A는 상대적으로 캡시드가 손상되는 기능은,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은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B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 강화시켜 D를 얻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B도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낮은 편이겠죠. 이것만을 강화시켜서 얻은 게 D니까 D는 일단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은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 D는 지질 손상에 대해서는 B와 비교해보면 되지. B에서 이것만 강화시켰으니까 지질 손상의 기능은 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인체에 대한 안전성을 좀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방역이 인체에게 해로운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건데, 지질 손상이 결국엔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밑줄만 쳐볼게요. A는 지질 손상이 많이 되니까 안전성이 어떻게 되죠? 떨어집니다. 노란색으로 쓸게. 안전성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B는 지질 손상 기능이 약하니까 안전성이 어때요?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C 또한 지질 손상이 많이 되니까 안전성이 어때요? 떨어져요. 그래서 밑줄 친 두 개는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D는 B와 같이 안전성이 높은 편이죠. 이거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1번 선택지, B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에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작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높다. B는 지질 손상은 잘 못 시키죠. 대신에 안전성은 높죠. 됐죠? A에 비해서. 요것만 비교하면 되는 거였어. 그 다음에 C는 2번. C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같다. 자, C하고 A하고 비교했을 때 피막이 없는 거예요. 그럼 캡시드 역으로 캡시드 손상의 기능을 비교해 봐야 되죠. C는 캡시드 손상을 잘 시키니까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클 거고, 그 다음에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지질 손상과 연결되어 있어서 둘 다 같다고 보면 되겠네. 다음 3번. C는 B에 비해서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다. C는 지질 피막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손상을 잘 시키니까 방역 효과가 클 거고, B는 이게 떨어지니까 낮을 거고, 그 다음에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지질 손상을 잘 시키니까 안전성이 떨어지고, 이건 지질 손상 기능이 좀 떨어지니까 안전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같다가 틀렸고 안전성은 낮다 이래야 될 겁니다. C는 안전성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D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캡시드를 묻는 거구나. 캡시드 손상 잘 시키네. 방역 효과 크다. 맞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지질 손상이 잘 안 되니까 안전성은 높은 편이죠. 맞는 설명. 5번. D는 B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같다. D하고 B의 안전성은 같다는 건 알겠고, D는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크다. 예, 맞네요. 그쵸.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강하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피막이 있고 없고라고 얘기한 1문단에서의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이 이 문제를 풀 때, 그리고 글을 읽어 나갈 때 중요하게 작용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제 생명과학 지문을 만날 때는 정보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하되, 너무 내가 이 글과 멀어지고 있다 하면, 여기서 이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대조하고 있구나, 정보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실제 시험에서는 적용해야 되겠다. 아셨죠? 이렇게 이 과학지문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안녕.